평양 순안공항에 태극기가 걸렸던 그날로부터 6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북한의 개발은 누가 보더라도 김대중의 방북 시점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이 이름들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 나라가 조금씩 기울어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정권의 실수라면 차라리 실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4개의 정권이 같은 방향으로 갔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노선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 7일 여배우 하영씨가 방송에서 중저부를 자랑했다가 친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닷새 만에 사과문을 냈고 광고와 예능에서 차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차했습니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틀 전이었습니다.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 그리고 하영씨가 방송에 나온 바로 그 8월 7일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는 일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0년이 된 육군사관학교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좋아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주에 온 나라를 뒤덮은 것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저는 여배우 이야기를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에서 100년 전 과거가 갑자기 크게 떠들썩해질 때는 대체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인가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30%대 취임 후 최악의 지지율을 맞은 이 정권, 덮을 것이 있는 자가 과거를 파낸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보수주의가 안보를 다루는 원칙은 3가지뿐입니다. 첫째, 국방은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착해서 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못 쳐들어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대비는 언제나 최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최선을 기준으로 세운 대비는 대비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일 뿐입니다. 셋째, 한번 무너진 억지력은 돈으로 다시 사올 수 없습니다. 무기를 사올 수 있어도 억지력은 사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좌파 정권들은 왜 늘 반대로 가는 것일까요? 첫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좌파 정권의 인물들 중에서 오늘 그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대중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해방 전의 행적도 있고 일본 망명 시절의 조직과 자금을 둘러싼 오래된 논란도 있습니다. 그 논란의 상당 부분은 훗날 좌파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 법원이 재심해서 뒤집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대중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 하나입니다. 이것은 재심도 사면도 세월도 뒤집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대중이 평양에 가던 그 무렵 북한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사자가 300만 명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은 2010년 UN 인구 센서스를 비교 분석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아사자를 33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통계청 추산은 50만에서 60만 명입니다. 2000년 1월 1일 노동신문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어려운 행군이 마침내 구보 행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뛸 수 있을 정도로 먹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죽어가는 체제였습니다. 외화가 말랐고 배급이 끊겼고 공장이 섰습니다. 당시 북한 체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린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 핵 전문가 10명이 파키스탄 카우타 핵시설을 다녀갔고 북한은 그 뒤 원심 분리기를 사들였습니다. 24대였습니다. 인민은 굶어 죽는데 원심 분리기를 샀다면 그 정권이 무엇을 우선하는 정권인지 이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바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천문학적인 돈이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의 착륙 바로 직전에 현금 4억 5천만 달러가 김정일에게 전달됐습니다. 현물로 건너간 것까지 합한다면 총액은 5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1억 달러는 정부의 몫이었고 특검은 이것을 정상회담 대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경협사업건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2003년 8월 4일 서울 개동 현대사옥 12층 회장실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특검 발표로부터 4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자의에 의한 것이거나 타살이거나 그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의 죽음은 김대중이 북한에 보낸 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검은 김대중이 송금 사실은 보고받았으나 위법 행위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형사 책임이 아닙니다. 숨이 넘어가던 북한 체제에 사형처도 검증할 수 없는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넘긴 결정이 대한민국을 어떤 처지로 몰았는가,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입니다. 영수증도 쌀을 사라는 조건도 핵개발에 쓰지 못하게 할 감시도 없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검증하지도 않은 돈입니다. 넷째, 돈이 넘어간 뒤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석을 배제한 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판단이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원심 분리기는 딱 24대였습니다. 2000년 6월 우리 돈 4억 5천만 달러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칸 박사는 2002년 시점에 북한이 원심 분리기 3,000대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4대에서 김대중의 방북 이후 3,000대로 원심 분리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 뒤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드러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해 12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쫓겨났고 2003년 1월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2005년 2월 핵보유를 선언했고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태극기가 걸렸던 그날로부터 6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은 누가 보더라도 김대중의 방북 시점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핵 개발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 돈이 원심 분리기 값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북한은 그 돈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숫자가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4대와 3,000대. 이 두 개의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이 무슨 수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원심 분리기를 늘렸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얼마 전인 2006년 6월 8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약 60기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 10개가 늘었습니다. 최대 90개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밝혔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핵개발 이후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민간 평가기관에서 우리 군사력은 145개 국가 중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31위입니다. 자주포는 우리가 2배 넘게 많고 견인포는 8배가 넘습니다. 공격 헬기는 우리가 113대, 저쪽이 20대입니다. 올해 국방 예산만 65조 8천억 원입니다.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은 우리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에게 끌려다닙니다. 26계단 위에 있는 나라가 26계단 아래에 있는 나라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저쪽에는 핵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주포 2천문으로도 핵탄두 한 발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8배 많은 견인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계 5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대칭 앞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한숨이 아니라 억장이 무너집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이라면서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안규백, 탈영 의혹까지 있는 이자가 지금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런 자가 군인들 사이에서 영이 서겠습니까? 올해 4월에는 최전방 GOP 병력 22,000명을 6,0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휴전선을 내놓겠다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전은 드론전인데 드론 사령부를 해체한다고 했습니다. 2월 10일에는 창설 49년 된 국군 방첩사령부를 전면 해체했습니다. 6월 17일에는 민통선을 평균 2km 북쪽으로 올리고 내년에 용치와 도로 낙석 같은 대전차 장애물 23개를 추가로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치란 아시다시피 유사시 북한 전체를 막으려고 도로에 세우던 콘크리트 이빨입니다. 저쪽은 핵탄두 10개를 더 늘렸는데 우리는 전차 막을 장애물을 왜 치우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누구 댓글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은 대한민국을 타도의 적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 장관들은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기능은 격화시킵니다. 쿠데타 일어날까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7월에는 최전방 GOP와 GP에서 중기관총과 고속 유탄 발사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넣어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세우던 초소에서 빈총을 들고 적과 마주보면 서 있었던 겁니다. 오발이 무서워서 총알을 빼는 군대라면 전쟁은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입니다. 이 이름들이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이 나라가 조금씩 기울어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착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북에는 주고 우리 군은 줄이고 우리 정보기관은 해체하고 우리의 방벽은 치웁니다. 어느 한 정권의 실수라면 차라리 실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4개의 정권이 같은 방향으로 갔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노선 아니겠습니까? 핵탄두 60기가 있답니다. 90개를 추가로 더 만들 물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대칭 전력 앞에서 세계 5위의 군대를 가진 이 나라 좌파 정권은 저들의 발 앞에 기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 꼴이 이렇게 됩니다.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우파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보수 정권이 완벽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수주의는 인간이 선하다고 전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이 선의를 가졌을 것이라고 믿지 않고 돈을 주면 쌀을 살 것이라고 믿지 않고 대화를 하면 핵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시행착오 끝에 사람과 권력에 대해서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쪽이 그나마 덜 망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6년 전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넘긴 돈에 대해서 좌파 정권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은 100년 전 정조부의 행적을 이유로 한 여배우를 닷새 만에 무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 배우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100년 전 명단은 닷새 만에 파내면서 26년 전 북한에 보낸 송금은 26년째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조상의 책임은 묻고 살아있는 권력의 책임은 피합니다. 남의 과거에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신의 역사에는 검은 천을 덮습니다. 이것이 역사 청산입니까? 아니면 선택적 기억입니까? 여러분, 좌파가 만드는 세상은 보수적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져서 마침내 지옥 같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하늘이 내리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분노를 안으로 삼킬 시간이 없습니다. 독재 권력은 침묵하는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끝내 짓밟을 겁니다. 짓밟히고 싶지 않다면 기억하고 말하고 퍼뜨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위기는 되풀이되고 침묵하는 국민은 결국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경고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